오감 대만족 여행 안내해 주실 분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계절의 여왕 5월. 오늘은 정말 느끼겠어요? 오늘은 정말 상암동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어디로 아침에 딱 창문을 열었는데 오늘은 정말 어디를 가도 행복하겠구나 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암동도 괜찮아요. 상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네. 근데 이런 날 떠난다면 어떤 곳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오늘 떠나볼 곳은요. 초록빛 대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매혹하는 곳입니다. 푸르른 낭만이 가득한 이곳은 과거부터 약간 풍요의 땅으로 불려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진가를 일찌감치 알아챈 우리 선조들은 이 땅 곳곳에 아름다운 정원과 정자를 만들어 풍요를 즐겼고요. 또 낡고 오래돼서 이제는 그리움이 된 옛 지문처럼 남아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어디 있냐면 바로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담양. 네, 좋죠. 담양하면 대나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양에서 처음으로 갈 곳, 이 대나무와 관련된 곳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딱 떠올리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네. 바로 그 중록원인데요. 네. 담양의 그 담자가 못담자의 볕 양자래요. 그러니까 물도 많고 햇볕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지역보다 대나무가 자라기 정말 좋은 곳이래요. 그리고 그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꽃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우리한테 먹을거리도 되어주고요. 나무 아닙니까? 나무라고 하기에는 그 줄기가 일반 나무와는 좀 성향이 그렇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식물인데 나무라고는 하지만 풀 같기도 꽃 같기도 나무 같기도 아니하면서 뭔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먹기도 하고 다양한 주공예품도 만들고 재주가 정말 많은 식물이에요. 이 대나무들이 정말 가득한 공원이 바로 중록원이라는 곳인데 일단 이곳은 1년 내내 푸르러요. 한겨울에 가도 푸르러요. 그래서 어느 계절에 가도 좋지만 봄이잖아요. 그 싱그러운 푸르름이 가장 좋은 계절이 바로 5월입니다. 원래 이 숲은 그냥 작은 야산이었대요. 그런데 이곳에다가 2005년도에부터 이제 담양군에서 공원을 조성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부지가 되게 넓어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곳은 아니네요. 원래 야산처럼 있던 곳을 공원으로 조성을 한 게 2003년도예요. 네. 넓이는 약 한 16만 제곱미터여서 이곳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계셔도 충분해요. 그 안에 이제 걷다 보면 울창한 대숲 사이로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뭐 철학자의 길, 구도자의 길, 뭐 꿈이 있는 길,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이거를 딱 들어서면 처음 딱 들어가면 이제 공기가 달라요. 그 싱그럽고 푸르른 향이 싹 내려오는데 그 숲 사이로 딱 걷다 보면 약간 시끄럽던 마음이 쫙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푸른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사이로 그 서걱거리는 시원한 대숲의 노래가 약간 귀를 되게 시원하게 해주고 왜냐면 요새 소음공해가 많잖아요. 딱 들어가면 그냥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귀를 굉장히 힐링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차가운 그 서늘한 바람 때문에 딱 들어서면 약간 내 삶의 비린내 같은 게 약간 푸르르게 씻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져서 어느 때 가든 좀 사람이 적은 길로 가서 앉아 계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면 대나무가 춤도 춰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바람으로 살갗도 훑어주고 해서 오감으로 대나무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 삶의 비린내를 씻어준다. 네, 삶의 비린내를 씻겨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저는 여기 되게 여러 번 갔었는데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좋은데 좀 아침 일찍 가시면 해가 약간 사선으로 깃들었을 때 비치는 빛이 있잖아요. 정오 때보다는 해질 무렵이나 해가 약간 뜨기 시작할 때 가면 그 햇살 사이로 대잎이 통과해서 투과되는 그 빛이 있어요. 그 빛의 아름다움이 정말 어떤 그림으로도 어떤 명화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의 그림인데 그걸 보는 즐거움도 되게 있더라고요. 대나무 잎이 적당히 가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이로 그 대나무 줄기 사이로 빛이 딱 스며들 때 그 풍경은 그냥 저 안에 내가 있으면 그냥 내가 이 자체 하나의 그림이 되겠구나 싶은 되게 편안한 기분이 들어서 오가시다가도 그 담양 쪽을 지날 일이 있으시면 눈이 오면 또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요맘때는 정말 푸르르게 실록이 솟아나는 계절이니까 그리고 요새 또 죽순이 나오는 철이라 쑥쑥 올라온 우후 죽순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요맘때 가셔가지고 또 대나무가 그 기운이 정말 엄청나대요.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게 죽순이라고 해요. 네. 이 봄에 가셔가지고 솟아나는 대나무의 힘찬 기운을 받고 오셔서 올여름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담양하면 말이죠. 네. 그 전국적으로 좀 대표적인 그 정원, 정자. 그렇죠. 아 정말 옛부터 내려온 그 아름답고 또 고색창야한 것들 많잖아요. 어디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소세원. 그렇죠. 소세원도 좋죠. 소세원, 면항정, 사가정, 뭐 명호콘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또 가사문학의 발원지잖아요. 그런 정자들에 딱 가서 앉아보면 이 생각이 들어요. 선조님들이 역시 멋을 아시고 정말 이곳에 앉아있으면 절로 노래와 시가 읊어지겠구나 하는 곳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소세원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름에는 좀 더 다른 곳을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전엔 안 그랬는데 점점 붉은 빛의 꽃이 되게 좋아지면서 사랑하게 된 정자가 있는데 담양에 가면 명옥헌 원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명옥헌 원림. 원림이에요. 그 조선시대 그러니까 소세원과 함께 민간 정원의 백미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소세원도 아름답지만 소세원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일단은 가장 좋은 지금은 아직 꽃이 피진 않았는데 그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곳에 배롱나무 꽃이 펴요. 배롱나무요? 네, 배롱나무가 이제 백일홍이라고도 하는데 100일 동안 피고 진다고 해서 백일홍 하다 배롱대가 나무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 여름에 배롱나무 꽃이 딱 피는 계절에 들어가는 길에 어느 마을을 지나서 갑자기 숲길로 들어서는데요. 그 명옥헌 원림 정자가 딱 보이는 곳에 딱 들어서면 갑자기 동화 속 세상처럼 꽃무리가 펼쳐져요. 정면에 그 정말 아름다운 조각 빚어놓은 듯한 정자가 딱 보이고요. 그 앞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 연못 주변으로 그리고 정자 주변으로 붉은색 배롱나무 꽃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꽃이 폈을 때 그 연못에 배롱나무의 꽃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하늘은 푸르고 딱 눈에 닿는 시야엔 온통 붉은 빛이고 그 아래에 연못도 푸른데 그 속에 정말 그림 같은 정자가 딱 펼쳐져 있는데 이게 정말 현실에 가능한 풍경인가 성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곳이에요. 이곳은 조선시대 그 선비였던 오희도라는 분이 세속을 입고 사는 집이라는 뜻으로 망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서재로 지었대요. 네. 근데 이곳에 가면 삼고라는 편액이 있는데 삼고. 예, 삼고 처리할 때 삼고인데요. 인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오희도를 중용하기 위해서 3번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삼고라는 편액이 있는데 그는 이제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이를 고사했었고 인조 반정 후에 급제했지만 1년 만에 천연두에 걸려서 만 41세 나이에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30년 뒤에 그 넷째 아들이 아비를 그리워하면서 이곳에 명옥헌을 짓고 배롱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를 심었는데 지금까지 그 정자가 이어져 오면서 그 나무들의 역사도 오래됐고 그 나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뻗어내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품고 있는 정자입니다. 그럼 명옥헌이란 뜻은 뭔가요? 명옥헌은 그 정자 뒤에 작은 연못이 있어요. 계곡물을 따라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물들이 뒤에서부터 정자를 끼고 내려오는 물소리가 약간 옥에 부딪히는 소리처럼 청아하다고 해서 맑은 명자에 옥 해가지고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말쯤 딱 가시면 가장 아름답고요. 사실 지금 가셔도 좋긴 한데 그 배롱나무가 필 때는 가면 조금 안타까운 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포진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그 전후에 가서 약간 조용히 즐기시고요. 그 시기쯤 되면 뭐 신문이나 매체 이런데 아름다운 풍경을 정말 제대로 찍어서 올려주시거든요. 그 그림을 보시는 것도 좋고 좀 고요한 정자를 좀 고요하게 즐기고 싶다시면 지금쯤 가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원래 꽃은 이제 한 7월 말에서 한 네. 100일 가까이 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불리는데 또 이게 그 몸매가 되게 매끈해요. 근데 약간 바람이 불면 파르르 떨어서 간지럼나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농부들은 이 배롱나무 꽃이 질 때쯤에 새로 수확한 쌀밥을 먹을 수 있어서 이 나무를 쌀밥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또 스님들이 수양하는 산사나 서원에 이 배롱나무를 많이 심는데 그 이유가 100일 동안 마음을 정화하고 학문을 갈고 닦으라는 뜻으로 이 배롱나무를 많이 심어서 서원이나 정자 그리고 이렇게 사찰 등에 이런 배롱나무 꽃이 많다고 합니다. 네. 네. 대나무 숲 소개해 주셨고 아름다운 정자도 소개해 주셨고 네.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인데 그 일상에 좀 지쳐 있거나 정말 내가 뭔가 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조용한 곳을 찾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곳인데요. 창평면에 있는 삼진의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이 마을은 아시아 최초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곳입니다. 삼진의 마을이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다. 네. 네, 그 뜻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요즘 많이들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슬로우시티 말 그대로 정말 느린 삶이 있는 곳인데요. 이 슬로우시티는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전통 문화와 자연을 잘 보호하면서 자유로운 옛 농경 시대로 돌아가자는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 운동이에요. 1999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삼진의 마을이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곳이죠. 밖에 말은 뭐 전통 문화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 속에서 느림의 삶 그런데요. 그냥 이곳에 딱 가셔서 이 마을길을 걷다 보면 절로 그냥 발걸음도 느려지고 말은 줄이게 되고 편안하게 몸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천천히 삶이 약간 릴렉스해지는 공간이에요. 이 마을은 그 가장 좋은 게 저는 그 마을길이 굽이굽이 이어진 그 돌담길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돌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돌과 흙을 섞어서 이제 토석 담장을 따라서 그 길이 이어져 있고요. 그 길을 따라서 작은 개울이 계속 쭉 흘러요. 돌담길 따라서 졸졸졸 흐르는 물 따라서 걷는 길이 정말 아름다워서 그냥 돌담길에만 서 있어도 그냥 기분이 막 좋아져요. 특별한 화려한 게 있지 않아도 그냥 좋고, 그리고 이 마을들을 걷다 보면 옛 시절의 풍경이 고스란히 모여진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택들도 많고 그 돌담길 하나하나에도 시간이 묻은 막 이끼들도 보이고 해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게 느리게 삶을 살게 하는 공간이구나. 이곳이 슬로우시티라는 게 절로 느껴지는 곳입니다. 오래된 기와집, 뭐 초가집, 뭐 장독대도 뭐 이런 있고요. 것도 뭐 보이고. 이끼 낀 기와 네. 거기에다가 이제 옛날에는 왜 돌담 위로 꽃들이 많았잖아요. 여름 되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꽃이 능소화도 막 피어 있고, 능소화. 네, 정겨운 문패, 그러니까 오래돼서 이제 그림이 된 옛것들이 정말 지문처럼 남아 있는 공간이어서 천천히 가서 걸으시면 혼자 가도 좋지만 누군가와 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네. 그 사람과 보다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걷기 좋은 마을이 바로 이곳입니다. 창평면에 있는 삼진의 마을. 네. 그 담양에는 근데 그 옛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옛것을 좀 새롭게 단장한 네. 그런 문화 공간도 있죠. 맞아요. 제가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곳에 담양 읍내에 가면 옛 주조장 건물을 새롭게 단장을 해서 예술촌으로 이제 변모한 곳이 있어요. 양조장을 바꾸거든요. 네.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막걸리를 빚어가지고 담양읍의 경제를 이끌어오던 주조장이 문을 닫고 나서 이곳을 이제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든 곳인데 해동 문화예술촌이라는 곳이에요. 부지가 꽤 넓어요. 그 안에 뭐 과거 주인장이 살던 안채부터 해가지고 양조장, 술도가 뭐 창고들을 되게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뭐 체험도 가능하고 전시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막걸리 체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이 주조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카이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과거에 그 막걸리를 담던 통, 나르던 자전거, 과거의 상표, 직원들의 뭐 월급 봉투, 출입금부에서 약간 기억 공간처럼 되어 있는데 요즘 분들은 그런 걸 요즘 아이들 또 못 보면 아이들이 가면 되게 재미있을 공간이고요. 뚝쭉 가면 막걸리 익어가는 소리도 들릴 수 있고 막걸리를 빚던 누룩 만드는 공간들도 딱 펼쳐져 있어서 요즘 젊으신 분들 막걸리 많이 드시긴 하시지만 네.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공간도 되게 세련되고 예쁘게 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 가시면 막걸리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보다 조금 더 이해하면서 막걸리에 대한 이해도 느끼실 수가 있고, 이곳은 약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린이를 위한 예술 공간, 어른을 위한 예술 공간, 모두 그러니까 예술가를 위한 예술 공간, 뭐 공연, 체험, 전시 모든 게 다 가능한 곳이어서 누구나 가깝게 예술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각자의 공간을 찾아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공간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채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주인장이 살았던 공간인데 네. 그 안채 앞마당에 보면 옛날 우물도 그대로 살아 있고요. 지금 닫혀 있긴 하지만 아래 유리로 볼 수도 있고, 그 공간에 햇살이 되게 잘 드는 텐마루 공간을 활용해서 북카페가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딱 앉아 있으니까 그냥
이 공간에서는 나도 책 한 권을 쓰겠구나. 나 여기에서 막걸리를 마실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되게 감성을 되게 자극하는 공간들이 많아서 굳이 뭔가를 체험하겠다, 배우겠다가 아니라 그냥 쏙 이곳에 가시면 문화의 향기를 절로 잊게 되는 공간이어서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해동문화예술촌. 네. 그런데 여기가 양조장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양조장이면 원래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유지 아니었을까요? 그게 아마 이제 그 군과 함께 이제 그 도시 재생 뭐 프로젝트로 인해서 네. 아예 군에서 그 담양 군 내에서 이걸 다 예술 공간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담양읍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 LP 충전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 모 방송사와 함께 담양군이 같이 해서 LP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인데 LP 몇천 장, 수만 장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옥상에 그 DJ가 있어서 거기에 가셔갖고 신청곡을 내시면 그냥 신청곡도 틀어주고 그리고 가장 제가 봤을 땐 담양읍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것 같아요. 해질 무렵에 가서 옥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LP판 보고 음악 신청하고 딱 나오면 그러니까 이 읍내에 있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해동문화예술촌에서 멀지 않은 곳에 LP 충전소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에 가시면 더불어서 LP 충전소라는 곳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문화예술촌에 그 네. 안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제가 한옥으로. 말씀드린. 예, 네. 거기가 그럼 그 주인장이 사시던 데였겠네요. 네, 사시동 공간을 이제 북카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카페 바로 앞쪽에 텐마루 이렇게 마루도 있고 그 네. 안에 우물도 있고 해서 과거에 약간 우리네 삶의 모습이 살짝 보이기도 하는데 네. 다 이제 단장을 새로 해가지고 그 가옥의 모습은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네. 그냥 그 공간 자체가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서 잠시 쉬고 싶으실 때 들리셔가지고 책도 읽으시고 쉼도 하시고 약간 옛 향기도 약간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담양 가보는데 여긴 못 가봤네요. 아,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가실 네. 때 그러니까 다 멀지 않거든요. 사실 중도권에서부터 이렇게 다 걸어서 다니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읍내에서 푸른 숲도 보시고 그다음에 예술촌도 가보시고 해질 무렵에는 그 LP 충전소 가셔서 음악도 한번 충전하시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맛집들도 많으니까 다양한 네. 대나무 맛도 즐기시고 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대나무의 고장 전남 담양으로 왔는데요. 네, 이현주 기자께서 중록원 소개해 주셨고 네. 명옥헌 원림 네. 여기 배롱나무 네. 이거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로우시티로 유명한 삼진의 마을 네.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읍내에 있는 해동문화예술촌.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 메타세콰이어 길도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름답죠. 아마 많은 분들이 담양하면 딱 떠올리시거나 가장 많은 사진으로 보시는 곳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로권을 걷고 나오시면 다리를 건너면 바로 관방제림 길이 이어져요. 그 길을 쭉 6km 정도 걷고 나면 다시 그 길 끝에서 메타세콰이어 길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 보시고 또 관방제림도 한 3, 400년 된 그 큰 나무들이 쭉 펼쳐져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숲이에요. 네. 그 길 지나서 메타세콰이어 길까지 딱 가시면 아름다운 나무와 함께하는 길이 딱 완성이 됩니다. 네. 네. 중로원에서 관방제림길로 그러니까 해서 메타세콰이어까지 스카이어까지 쭉 걸으시면 굉장히 좋고 네. 각기 다른 나무의 숲의 매력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편한 신발로 걸으시면 식욕이 막 돋아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맛있는 미식기행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군데 걷고 나면 엄청 배고플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끼는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 사실 저는 이게 원래 가면 걷는 걸 되게 좋아해서 담양 가면 꼭 아침 첫 끼를 먹는 식당이 있었어요. 네. 목땡 식당인데 너무 좋아하던 그냥 백반집이거든요. 메뉴 하나밖에 없는. 예. 이 집이 2주 전에 문을 닫았대요. 아, 목화식당이. 네. 그러니까 두 어르신이 노부부께서 운영하시던 곳인데 이제 힘드셔가지고 네. 이제 영업을 그만하신다고. 너무 연로하셔서. 네. 그냥 백반 하나인데 정말 12가지 찬에다가 각 구운 달걀말이에다가 그 조기구이에다가 뜨끈한 국에 밥 주시던 곳이어서 그냥 딱 그냥 들어서면 다양한 음식이 배어있는 공간이어서 그곳에 들어가면 뭔가 되게 푸근하고 좋았는데 그 집이 문을 닫아서 담양에서의 아침은 이제 무엇을 먹을지 고민이 되는 곳인데 그 두 어르신이 계속 건강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네. 아유, 안타까워요. 아, 그리고 자녀분 중에서 좀 누가 이어받았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그건 쉽지 저희들 않았던 욕심인데 모양이죠. 예, 쉽지가 않으셨겠죠.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담양 가면 떡갈비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담양에 가면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먹게 되는 음식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가는 곳마다 떡갈비가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나는 꼭
떡갈비를 먹어야 될 것 같은 사명감에 차게 되는데 떡갈비 잘하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막 네. 100년 넘은 식당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곳은 덕땡관이에요. 네. 담양 가서 꼭 먹고 와야 될 2가지가 뭐냐면 그 떡갈비하고 대통밥인데 이 2가지를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대나무로 유명하니까 죽순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이 메뉴에는 죽순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순을 이렇게 초무침처럼 해주시는 무침인데 요맘때가 또 죽순이 나오는 철이라서 가시면 대통밥과 떡갈비와 죽순회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그러니까 한우 암소 갈비살로 떡갈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떡갈비가 좀 성향이 다른데 그 담양 떡갈비가 아마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네, 떡갈비가 조리법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저 어르신들 그 아주머니들 다지는 거 보면 그 갈비 대가 있는 뼈를 두고요. 중앙에 두고서 그 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다져요. 네. 입에서 이렇게 오슬오슬 풀리게 다 다져요. 그러니까 갈아서 치대는 게 아니라 다 다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말 딱 육즙도 그대로 딱 배어있게 양념을 강하지 않게 해서 싹 숯불에 구워 내어주시는데 1인분에 2덩어리가 나오거든요. 일단 나오면서부터 냄새에 약간 그 취해요. 저 달달 그리고 고소한. 숯불에 굽기 전에 말이죠. 네. 그 젤 때 이렇게 무명천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해서 살짝 찌는 것 같던데. 아, 약간.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봤던 네. 거는 이제 그 핏물 빼고 나서 다 다져가지고 다진 것들을 이제 그 상태로 다시 그러니까 뭉쳐주시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뼈가 그대로 있게 떡갈비가 나와요. 네. 어떤 분은 정말 떡갈비에 떡 들어있는 줄 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떡처럼 모양새가 납작하게 나와서 그렇죠. 떡갈비예요. 딱 한 입 베어 물면 담양식 떡갈비는 그 무엇보다 맛도 맛이지만 그 분량과 더불어 식감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입안에서 그 육질의 씹힘은 있는데 이게 질기지 않아요. 부드럽게 이게 알알이 다 고기들이 뭉개지는 게 아니라 알알이 다 풀어져요. 칼로 다 닫아 놓으셔가지고 그러면서 오솔오솔 씹히는 식감이 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그 대통밥은 대나무통에 이렇게 밥을 쪄서 나오거든요. 종이 한 줄을 딱 두개 열면 대나무 향이 은은하게 배요. 그 밥에다가 떡갈비 한 점 올려서 딱 먹으면 이런 밥도둑이 없는데 요 사이에 약간 포인트 주듯이 그 새콤매콤하게 묻혀낸 죽순초회까지 딱 드시면 초회. 삼합의 조화가 고소하고 달콤하고 매콤 새콤하고 조합이 착 좋습니다. 이맘때 가셔가지고. 한국 음식은 여러 개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같이 먹는 그 조합 이게 기막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의 음식은 시간 전개형 음식이어가지고 딱 그 시간대에 음식을 내어주잖아요. 한국 음식은 공간 전개형이어서 한 상에 쫙 풀어놓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DIY 식단이 가능하죠. DIY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죽순에 밥을 먹겠어. 나는 떡갈비에 밥을 먹겠어. 난 떡갈비에 밥과 김치를 얹어 난 먹겠어. 다 섞어 먹겠어. 그러니까요. 네. 비빔밥도 되고 나만의 약간 취향에 맞춘 식단 구성이 가능해서 저는 한국 식단이 참 좋더라고요. 네. 네. 떡갈비하고 대통밥하고 네. 죽순초에 네. 삼합. 네. 배고프네요. 그리고 말이죠. 네. 그 담양에 국밥거리, 국수거리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담양에 가면 이제 그 음식 거리들이 있어요.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진의 마을 있잖아요. 삼진의 마을, 슬로우 시티라고 네. 소개해 주셨던. 삼진의 마을에 가면 그 삼진의 마을이 창평면에 있는데 과거에 창평면에 그 도축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의 그 가축의 부속물을 많이 구하기가 쉬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속물로 끓인 국밥거리가 되게 국밥이 많았고 그래서 그곳이 좀 국밥거리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가면 저 옛날에 갔을 때는 막 시장통에 되게 허름한 국밥집에서 평상 깔아놓고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새롭게 단장을 했더라고요. 이곳에 가면 국밥이 되게 다양해요. 뭐 순대국밥, 선지국밥, 머리국밥, 내장국밥, 새끼무국밥, 콩나물국밥 다 다양한데 이 전라도 쪽은 약간 순대가 기본적으로 약간 피순대예요. 일단 모듬 순대를 한번 시키시면 순대에다가 그 피순대에다가 선지가 가득 들어있는 피순대에다가 다양한 부위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브라우니처럼 선지가 단단하게 들어있는 피순대를 좋아하는데 독특하게 이 동네 순대에는 콩나물이 들어가요. 아, 콩나물이 들어있어요? 네, 콩나물이 들어있어요. 선지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채소랑 선지랑 들어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대창이나 그 내장으로 이렇게 순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 껍질을 닫는 순대 피의 식감도 굉장히 좋고 선지가 많이 들어가면 순대가 입안에서 당면 순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신선한 선지가 고소하고 부드럽게 뭉개지는 맛이 있거든요.
그 순대의 맛은 정말 피순대에서만 가능한. 이 순대가 들어간 국물을 딱 맛을 그 국밥을 드시면 뭐 양이 적으신 분들은 뭐 다양한 게 가능하니까 국밥을 딱 드시면 국밥도 국밥집에 따라서 맑은 국물, 좀 뽀얀 국물 다 있는데 어느 집에 가시든 신선한 부속물과 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물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거기에다가 맛있는 김치 한 소금 딱 해서 뚝박이찌 한 그릇 딱 하시면 많이 걸으실 수 있습니다. 담양에서. 전국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건데 당면만 들어있는 좀 싼 그 순대 있잖아요. 순대가 다르죠. 그것만 먹어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뭐 선지 피순대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뭐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찹쌀순대 뭐 있고 하는데 기회가 되시면 정말 신선한 선주로 만든 순대는 정말 맛있거든요. 몸에도 그러니까 좋고. 제가 듣기에는 여기 이쪽 지방의 그 네. 피순대 이거하고 네. 이북의 그 아바이 순대 그 네. 양대산맥이다. 뭐 그렇게들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어떤 분은 오징어 순대시고 어떤 분은 또 이제 뭐 채소가 많이 들어간 뭐 찹쌀순대부터 했고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피순대를 되게 좋아해서 또 저 고향이 전라도라서 저는 이 국밥거리는 담양 가면 꼭 들립니다. 이게 이제 국밥거리가 창평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창평시장 쪽에 있어요. 그 시장이 몇백 년 됐다면서요? 오래됐죠. 예. 도축장이 있을 때부터 뭐 500년 전통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그 느낌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네. 맛은 여전합니다. 네. 그러면 국수거리도 있다면서요? 국수거리는 아마 중록원 가시는 분들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리예요. 중록원 앞에 거기 이제 담양천이 있는데 그 길 따라서 국수거리가 쫙 펼쳐져 있는데요. 이 국수거리는 맛도 맛인데 그냥 운치가 너무 좋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딱 바로 앞에 푸르른 중록원이 보이죠. 오른쪽으로는 관방제림 길이 펼쳐져 있죠. 그 앞쪽으로 그 나무들 아래로 야외 테이블이 쫙 펼쳐져 있어요. 천변 따라서. 그럼 메타세카에 가기 전에 국수 한 그릇 먹고 가요. 중록원을 가기 전에든 예. 갔다 와서든 그리고 드시고 가셔도 되고 걷고 오셔도 되는데 저와 같이 간 제 남편은 이날 국수집을 3곳을 돌면서 세 그릇 드셨어요? 네. 가기 전에 한 그릇 갔다 와서 2그릇 그리고 또 그 담양에 가면 대나무 뭐 이렇게 들어간 게 되게 많아요. 대나무 가루를 넣은 도너츠까지 중록원 부근에 다 모여 있거든요. 대나무 가루부터. 네, 댄잎가루 해가지고 막 네. 되게 많아요. 네. 네, 이곳에 가면 국수거리가 착 무슨 집 되게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은 첫 번째 집이에요. 진으로 시작하는 집인데 국육수가 제일 좋고 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시큼한 묵은지를 내줘요. 국수에. 정말 진한 멸치 육수에 말하는 국수에다가 뭐 다른 집엔 없는 뭐 단무지도 주고 뭐도 주긴 하시지만 그 정말 약간 꼬릿꼬릿한 묵은지를 내어주는데 이 묵은지와 멸치 육수와 면발의 조화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집에서 딱 국 먹고 나서 국수만 먹기 조금 아쉽다 하면 이 집이 또 육전하고 약달걀이라고 한약재랑 대님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끓는 물에 그 달걀을 담아가지고 하는 약달걀이 있거든요. 삶은 겁니까? 끓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약물 같은 데다가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주시는데 그 달걀도 되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것만 먹어도 아무 양념 없이 먹어도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그거 곁들이셔도 좋고 여기다 반주 한번 하신다 하면 육전 딱 곁들이셔가지고 국수까지 약달걀까지 딱 드시면 또 든든한 한 끼가 되죠. 든든한 정도가 아니고 포식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밑에서 그래서 그 궁금한 거예요. 한 번이 가는 국수집이 딱 많으니까 그래서 한 그릇씩도 주문 가능하거든요. 둘이 가서. 그러니까 기본이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비빔국수랑 물국수죠. 근데 이제 네. 멸치국수 쪽이죠. 멸치국수 다 멸치국수예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 그릇씩도 주문 가능하니까 저는 가서 이 집에서 물국수를 다 쭉 먹어봤어요. 그 중에서 저한테 맞는 취향을 찾는 거죠. 네. 여러 번 가다 보면 그런 취향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록원 가시기 전에 드시고 많이 걷다 나오시면 약간 출출해지니까 그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다른 집 가서 또 드셔보시는 것도 좋아요. 담양에 다른 단골 식당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밤이 되면 출장으로 많이 가다 보면 밤이 되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네. 육고기가 땡깁니다. 담양에 가면 되게 오래된 숯불갈비집이 있어요. 숯불갈비. 담양식 돼지 숯불갈비인데. 돼지요. 네, 돼지고기인데 담양식 숯불갈비는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굽지 않아요. 구워져서 나와요. 구워서 나온다. 네, 네. 적당한 두께로 딱 그 절여진 상태에서 뭐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 설탕 뭐 이렇게 다양한 양념으로 후춧가루 향 세게 구워져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양념에 재워놨다가 초벌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하면 그때 이렇게 주시는데
양념을 자기가 고를 수 있습니까? 간장 양념 아니면 그냥 숯불갈비 양념? 하나. 한 종류예요? 네. 네. 근데 그냥 그거 하나면 끝이에요. 사실 저는. 네. 오래됐고 갈 때마다 제가 거기를 20살에 처음 갔었는데 네. 처음 가서 먹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돼지갈비는 내가 앞에서 구워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돼지갈비는 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꾸 타니까 양념에서. 네. 그래서 잘 구워내주는 게 정말 제일 좋은 집인데 이런 집인데 맛까지 있어요. 일단 딱 그 숯불에 구워내기 때문에 불향이 되게 좋은데 그 양념도 기가 막혀요. 처음에 나오면 식기 전에 드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따뜻할 때. 좀 달지 않나요? 저는 괜찮아서. 딱 예. 그리고 피곤할 때 먹으면 딱 맛있는 달기였어요. 적당한 그 약을 초반에는 그냥 드세요. 좀 따뜻할 때는. 살짝 식을 무렵에 여기 쌈이 나오거든요. 보들보들한 꽃상추에다가 밥 넣고 돼지갈비랑 밥은 정말 진리잖아요. 거기에 얹어 놓고 쌈장하고 고추, 마늘 딱 더해서 먹으면 이보다 완벽한 쌈은 없어요. 정말 약 올리십니까 지금. 네. 정말 숯불의 고소한 맛, 여기에 씹히는 아삭함, 맛있는 밥, 국물까지. 그리고 밑반찬도 무한리필이 계속 되기 때문에 네. 계속 가져다 드시면 좋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4인분을 먹겠다 하시더라도 2인분, 2인분 나눠서 주문하세요. 왜냐하면 식으면 그 그렇죠. 맛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굽는 게 아니고 구워서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2인분씩 주문하셔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말 따뜻할 때 그냥 드시면 처음에 나오면 아무것도 더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썰어가지고 그냥 덩어리째 나오거든요. 네. 듬성듬성 크게 썰어서 그냥 한 입 베어 무시고 우걱우걱 씹으세요. 네. 그 달콤한 짭조름한 불향이 입안에서 아주 폭죽을 터뜨려요. 네. 네. 담양 가면 보통 며칠 정도 묵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전라도를 가면 담양만 거치지 않고 쭉 가요. 전북에서부터 뭐 익산, 전주, 임실, 남원, 구례, 뭐 광주 이렇게 쭉 다 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메뉴가 당기느냐에 따라서 담양이 2박이 될 수도 있고 3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위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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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떡갈비, 대통밥, 네. 거기다가 죽순초회 네. 그 알려주셨고 네. 국밥거리에 가서 국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네. 국수거리 얘기해 주셨고 네. 그 진땡래 집국수 이 집이 네. 제일 좋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물국수는요. 비빔국수는 네.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돼지 숯불갈비. 그 원조 저마다 원조라고 또 붙여 있지 않을까요? 거기 가면? 그런데 어딜 가든 다 맛있긴 한데 저는 이승땡 식당의 돼지 숯불구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네. 오늘 퀴즈 내드린 거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소갈비살을 다져서 만든 음식. 전남 담양에 가면 꼭 먹고 와야 할 음식이죠. 정답은 당연히 3번 뭐죠? 떡갈비입니다. 네. 떡갈비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고요. 1954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녁놀이 멋져요. 정답은 떡갈비입니다. 저녁 노을을 보셨군요. 아름다웠겠네요. 4494님. 3번 떡갈비. 택시 타고 기차역 가는데 타자마자 퀴즈가 나와서 한번 응모해 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해주셨습니다. 0397님. 저희 동네에도 40년 된 떡갈비집이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주 갈 수가 없네요. 네, 그렇게 싸지는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한우 갈비인데 네. 부모님들이 좋아하셔서 자주 갔었는데, 네, 부모님 모시고 가면 좋죠. 네, 그리고 0397님 말씀드렸고 6800님 3번 떡갈비 어버이날에 아버님 모시고 담양에 다녀왔종.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담양 의자랑 떡갈비 정식. 입에서 살살 녹는 맛. 아버님 핑계대고 제 입이 호강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9500님 3번 떡갈비요. 중록원 갔다가 들려 먹었던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저녁 시간인데 입에서 살살 녹았던 기억에 배가 꼬르륵. 이번에 소개해 주신 대로 담양 여행 한 번 더 가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네, 3분 선정했는데요. 이현주 기자님 3분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4494번님, 0397님, 9500님 3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맛있는 여행을 알려주신 이현주 기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